곡성현 오지면 당산촌에는 마을에 유명한 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효심이 깊어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다고 하는데요. 효자가 10대가 됐을 무렵 그의 어머니가 그만 큰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약은커녕 당장 끼니도 걱정이네. 효자는 어머니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이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어 밤낮을 안 가리고 섬진강변에서 낚시에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강둑이 넓고 물살이 세서 물고기 몇 마리 잡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네. 어머니 식사는 어떡하지? 자리에 누운 어머니 걱정에 고민하던 효자는 물속에서 푸른 빛이 나는 신비한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와, 색이 참 아름다운 돌이네. 효자는 돌이 하도 예쁘고 귀해 보여 얼른 주머니에 넣어 집으로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든 효자의 꿈에 수많은 도깨비가 몰려왔습니다. 제발 그 돌만 돌려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요. 도깨비들은 울며불며 빌었습니다. 도대체 이 푸른 돌이 무엇이게 이러느냐? 그러자 도깨비들은 그 돌이 바로 자신들의 대장이라 대답했습니다. 도깨비 대장을 돌려주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계속 애원하니 그 순간 효자는 좋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섬진강을 가로질러 물고기들의 헤엄을 막는 어사를 설치해주면 생각해보겠노라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도깨비들은 대장을 돌려받기 위해 밤새 섬진강을 가로질러 돌로 어사를 만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에 섬진강변에 나가보니 우와! 어살 주변에는 물고기들이 가득 잡혀 있었습니다. 효자는 약속대로 푸른 돌을 돌려주었습니다. 대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효자가 왜 자신을 대감이라 부르냐 물었더니 도깨비들은 훗날 그가 부원군 장군이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도깨비들의 마음을 돌린 효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마천목 장군입니다. 도깨비들과 일화가 얽힌 이 지역은 지금도 마천목 장군 도깨비살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1358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마천목 장군은 15살이 되던 해 어머니를 따라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당산촌으로 이사를 오는데요. 장군은 어릴 때부터 깊은 효심만큼 신체가 건강해서 무술 실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또한 머리가 똑똑하여 많은 책을 읽고 공부에 열중하였는데요. 24세 때인 1381년 고려 우왕 7년에는 처음으로 관직에 나가 정팔품벼슬인 산원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조선 개국 당시에는 대장군에 올랐고 1398년 태조 7년에 일어난 제1차 왕자인안에서 큰 공을 세워 상장군에 오르게 됩니다. 정한대군 이방원이 태종으로 오르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게 되죠. 당시 왕이었던 태조 이성계는 첫째 부인 한씨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 대신 둘째 부인 방씨와 낳은 어린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이방원과 다른 왕자들은 세자 방석을 죽이고 방과를 세자로 올리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1398년에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때 마천목 장군은 궁궐의 경호를 담당하던 이성계 이복 동생을 설득하여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는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왕자의 난은 이대로 끝나는 듯 했으나 1400년 넷째 아들 방가는 같은 어머니를 둔 이방원을 없애고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무장 박포와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천목 장군은 제일 앞장서서 반란군을 물리치게 되고 반란군 대장 박포를 잡아 다시 한번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세종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똑똑한 머리와 뛰어난 무술 실력이 있는 마천목 장군에게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맡기는데요. 뛰어난 장군이자 학문적 능력을 갖춘 행정가로서 나라 안팎에서 맹활약하게 됩니다. 이후 마천목 장군은 무장으로서 크고 작은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하며 중앙군을 이끄는 절제사와 총제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 직책에서 일하며 큰 명예를 얻은 장군은 59살이 되던 해 돌연 고향 전라도 곡성으로 돌아가겠다 선언하는데요. 바로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쓸쓸하게 아들만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가 보고 싶구나. 전라도 병마 절제사로 일하던 시절에도 장군은 잠시라도 여유가 생기면 사령부가 있는 강진 병영에서 곡성까지 말을 타고 달려와 어머니를 뵈러 오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효심이 깊던 장군은 다 자란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에 대한 효심을 잊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극진히 효도를 다하였다고 합니다.
자식으로서 효도를 다하면서도 전라도 병영성을 쌓고 전라도와 제주도에 이르는 지역에 총지휘부 역할을 담당하는 등 신하로서의 충심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야말로 충과 효를 모두 실천한 참된 위인이었습니다. 1431년 세종 13년 74세의 나이로 눈을 감을 때까지 전라도를 대표하는 큰 인물이자 미래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참된 어른으로 생을 마친 마천목 장군. 곡성에는 지금까지 그의 충절과 효심을 본받아 세종대왕이 직접 명하여 지은 사당인 충정묘가 남아있고 부모 공양터와 마천목 장군길 등이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효심과 충효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